대법 잘못 입금된 14억 사용해도 이제 무죄라고 합니다. 아, 이거 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야 내 지갑에 코인 들어왔잖아. 응. 써야지. 무죄. 그게 돼요? 네. 저게 된다고? 이제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거 ATM기에 올라가 있는 돈 가져가도록 깜빵 가는 세상인데 코인은 괜찮아요? 얼마 전에 법원에서 저한테 그 편지를 하나 썼잖아요. 네. 야, 니 주식 계좌에 300만 원 들어갔는데 요거 오입금이다, 야. 이거 출금하게 승인해줘라 라고 했는데 제가 깜빡하고 잊고 있으니까 법원에서 편지를 저에게 행운의 편지를 써서 보내줬죠. 아, 그렇죠. 근데 내놓으라고. 이제 코인은 무죄라고 합니다. 보시면 전자지갑에 잘못 입금된 출처 불명의 비트코인을 사용해 재산상 이익을 보더라도 배임죄를 처벌할 수 없다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어요. 가상화폐는 일반적인 자산과 동일한 규제를 받지 않는 만큼 동일하게 보호할 수 없다. 보호할 수 없어. 일반 자산이 아니거든. 자, 거기다가 2018년 6월 알 수 없는 경로로 자신의 지갑에 입금된 비트코인 200개는 200개면 100억이 넘는 와. 아무튼 네. 이때 당시에는 14억. 네. 지금은 100억이 넘죠. 100억이죠. 그 자신의 계좌를 옮긴 뒤에 일부 환전해서 생활비와 유흥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았는데 예, 무죄입니다. 왜? 여기 말하잖아요. 규제가 없어서. 근데 세금은 와! 라고 해서 이제 오입금된 이제 코인들 이런 거 사용해도 무죄다. 무죄다. 근데 오입금될 확률이 얼마나 될까? 그러니까요. 아무튼 무죄고요. 우리가 생각할 때 어이가 없죠.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업비트죠. 일부 사례들에 대한 복구 가능성을 추가로 확인했다. 우리 방송 보고 확인을 했죠. 그리고 또 옛날에 그 루나 코인인가? 심볼 이상한 거 올려놓고 사람들 선동했었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지가 전화해서 냐 너네 심볼 잘못 올렸다 라고 하니까 그쪽에서 어떤 거요? 야 니들이 찾아 임마 라고 이제 해서 심볼이 바뀐 케이스들도 있었죠. 맞아요. 이 정도면 업비트에서 우리한테 월급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업비트 관련해서 우리가 도움을 좀 많이 주는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이 정도면 우리 외부 감사 아닙니까? 그럼요. 감사해주고 있다. 이거 월급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네. 그래서 구제금융을 이제 비트코인으로 지급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는 아시겠지만 오입금 회원들 오입금이잖아요. 그죠? 오입금 된 거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 내 마음대로 해도 무죄죠. 그러니까 야 이거 오래된 사람들은 말이야 오입금 된 거 처리해 주려는데 가격이 많이 올랐네. 그렇다는 것은 야 법원에서 뭐라 그랬어? 무죄. 무죄. 내름. 맛있게 드셨고요. 이거에 대해서 반박하시려면은 이 공개해 주시면 됩니다. 본인들이 여태까지 오입금된 물량들을 가지고 있던 것들 공개해 주시면 되고 사실 개인 돈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죠. 그거를 자기네들이 매도를 해서 어떻게 보면은 BTC로 돌려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남의 돈을 대신 팔아서 네가 뭔데? 그러니까. 미안해. 네가 왜 팔아? 그럴 수 있어. 왜요? 무죄니까. 그리고 자율규제니까. 그럴 수 있지. 그렇죠. 자, 그래서 업비트가 비트코인으로 주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그냥 입금된 거 그대로 넘겨주면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왜 이렇게 판단했을까? 어이가 없고 화가 나고요. 네. 자율규제라서 그런지, 아니면 무죄 판결, 법원 판결이 나와서 그런지. 어쨌든 우리는 규제 없는 가상화폐는 일반적인 자산과 동일한 규제를 받지 않는 시장이기 때문에 세금도 걷지 마. 왜 자꾸 돈 되는 건 하려고 하고 돈 안 되는 건 무시하냐. 그쵸. 이거는 좀 그렇죠. 그래서 사실 아직 이런 규제들 이런 것들이 좀 시급한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이제 정부에서 이거를 이제 규제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갈팡질팡을 하기 때문에 이런 판단이 나오지 않았나. 이런 것들은 또 이제 규제가 나오고 가이드라인이 나오게 되면 또 변화할 수 있겠죠. 네네. 그래서 주식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이제 뭐 아까도 말했지만 ATM기에 돈 올려져 있는 거 이런 거 내가 건드려 쓰게 되면 이거 횡령이잖아요. 그쵸. 이제 불법이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좀 우리나라도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요. 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실명 확인 계좌가 가상자산 발전의 발목을 잡는다. 근데 사실 이거를 발목을 잡고 정보 비대칭과 과세 해결도 과제라고 얘기하는데 요거는 뭐 당연히 과제긴 하지만 내가 궁금한 건 이겁니다. 실명 확인 계좌가 가상자산의 발목을 잡는다. 과연 잡을까요?
저 안 잡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엔. 저도 개인적으로는 안 잡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실명 확인 계좌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규제 가이드라인에 들어갈 수 있고 우리가 조금 더 안전하게 매매할 수 있거든요.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거 외에 잡거래소가 우리나라에 100개가 넘기가 있습니다. 듣도 보도 못한 거래소가 많아요. 피카츄 빨간불 찌릿하는 거래소도 있어요. 뻥이에요. 자, 이런 잡거래소가 있는 것만큼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발목을 잡는다라는 표현은 잘못된 것 같고 차라리 이렇게 되기 때문에 다단계라든지 이제 사기꾼들 이런 피해를 좀 줄일 수 있는 요인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더 큽니다. 맞아요. 차명 계좌가 좀 많이 줄어들겠죠. 네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사실 2018년도 이후에 엄청난 거래소가 생기면서 엄청난 많은 거래소가 문을 닫았죠. 돈만 받고 문 닫았어요. 맞아요. 근데 처벌을 못 합니다. 왜? 코인을 받았잖아. 그래서 왜? 무죄니까. 자, 규제가 없으니까. 그래서 사실 실명 확인 계좌가 발목을 잡는 게 아니고 사기꾼들을 많이 줄여줬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네. 사실 이제 너무 많은 진짜 제대로 된 잡거래소들도 있겠지만 거의 99.9% 약간 무균실 수준으로 사실 이 시장은 좀 이런 잡거래소에서 헤쳐먹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냥 통신 판매업 그냥 등록해놓고 거기서 띡 한 다음에 다단계들한테 이야 이거 팔아오면 내가 40% 떼준다 이야 그러면 팔아오죠. 그쵸. 그럼 60%나 먹고 40% 주고 야야야 회사 돈이 없어. 왜 없어? 코인 팔아서 내 주머니는 없으니까. 그렇죠. 수익이 안 나잖아. 거래소에서 거래를 통해서 수수료로 회사를 돌려야 되는데 야 직원 월급도 안 나오거든. 어떻게 합니까? 문 닫고 빤스런 나죠. 왜? 회사에 돈이 없으니까. 하지만 내 주머니는 두둑하죠. 옛날에 이렇게 해가지고 망한 거래소가 수십 개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자사코인이라고 거래소 내부에서 만든 거래소 코인으로 사람들에게 속여가지고 돈을 헤쳐먹는 경우도 엄청나게 많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발목을 잡는 게 아니고 이런 규제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더 앞으로 나갈 수 있게 발전해주는 길이 되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진짜 이런 실명계좌라든지 이런 것도 없었다면 사실 다들 이 시장을 사기꾼이세요? 라고 더 바라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생각한 것보다 진짜 많이 잡혔어요. 다단계라든지 이런 피해자들이. 저희도 지금 해결하고 있는 건이 2건, 3건 정도 되거든요. 저희 코인 탐정이라서 함께 의뢰받아서 수사하는 게 한 건은 기소 처리 받았고 지금 2번째 건 지금 진행하면서 사기꾼들 지갑을 까면서 이제 분석을 해주고 있는데 많이 줄었습니다, 사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거는 발목 잡는 게 아니고 산업 발전에 더 기여가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조금 해봐서 갖고 왔습니다. 네네, 좋습니다. 제가 한마디만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뭔가요? 업비트 부탁드립니다. 그 실명 계좌 확인으로 우리 가상자산 시장이 발전하고 있는데 그 입금 좀 처리해 주세요. 입금. 이거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업비트에 코인을 넣으면 출처를 밝히라고 요즘 많이 합니다. 네, 금액이 커서 그런가? 제가 얼마 넣었냐면 1억 4천 정도를 넣었거든요. 네네. 그렇게 많이 안 넣었는데 출처 밝히라고 저한테 와가지고 지금 하루 종일 지들이 묶어놨어요. 출처를 밝히면 네, 밝히면 되는데 네. 그 출처 밝히는 거 보내줬는데 아직까지 읽지를 않아. 바이낸스에서 보냈는데 바이낸스 거래소 한 달 입출금 내역이나 이런 거 다 보내라던데? 왜요? 뭐 GD로 확인하겠대요? GD를 뭔데? 이거는 개인 그거 아닌가? 아니 네, 뭐 특허법이 바이낸스에서 입출금만 출처까지 다 밝히래요, 지들이. 아직 트래블러리 적용된 것도 아닌데? 네, 그러니까 지들이 그럼 경찰인가 봐. 경찰 앞섰네. 네, 요즘 하여튼 업비트는 그러고 있습니다. 뭐 좋은 거긴 좋은 건데 좀 빨리 좀 처리해주라. 괜찮아. 자율규제야. 아, 그렇죠. 자, 요즘에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죠. 올해 사놨으면 238% 올랐을 텐데 박스권 틀고 대박난 이 종목 이러면서 사실 이걸 보면서 개미들이 희망을 갖고 이런 종목을 좀 사게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한번 가져와 봤는데 사실 주식장이 안 좋은데도 올라가는 동안 올라가거든요. 그러면서 좀 급등을 노리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걱정 때문에 한번 가져왔어요. 많이 올라간 건 좋은데 이런 것만 보고 시장을 판단하는 것보단 전체적인 흐름을 보고 시장을 판단하는 게 조금 더 안정적이고 승률이 올라갈 수 있는 지름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최근에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중개사가 이제 분양권 사기 친 15억으로 코인 투자했다가 이제 몽땅 분양권 분양권에서 돈 모아갖고 이거를 분양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거 사실 지금 잠깐만 네네. 이제 몽땅 날았으면 마진한 거거든요. 네. 잠깐만 저 옆집에 갔다 오면 2배가 돼 있는데 인생은 한 방이야. 그러니까 한 방이니까 바로 질렀나 보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현재 파악된 것만 24명이고요. 피해 금액은 15억이 넘습니다. 이런 뉴스도 요즘에 올라오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코인 시장에 대한 안 좋은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또
비트코인 찾아 9년째 쓰레기장을 헤매고 있는 그분. 아, 저 아저씨 아직도 찾아요? 아직도요? 2년 전에도 찾더만. 아, 이제 욕을 먹고 있습니다. 그럴만 하죠. 몇 년째 찾고 있으니까. 이제는 욕을 먹고 있어요. 네네. 왜냐면 영국에서 한 남자가 실수로 4천억 이상에 들어있는 하드디스크를 잃어버렸다는데 하드디스크에 비밀번호가 적혀 있었겠죠. 네. 아무튼 잃어버려서 9년째 헤맸는데 처음에는 사람들이 야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었는데 이게 너무 오래되니까 그만해 새끼야. 아, 야, 이거 뭘 잃어버린 거라도 하루 이틀 찾아야지. 9년이면 너무했지. 맞아요. 이런 것도 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찾기 힘들죠. 그렇죠. 불쌍한 것도 불쌍한데 몇 년 동안 저지레하면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근데 찾았다 하더라도 그 외장하드가 돌아갈까? 9년이면 힘들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 드네요. 그 안에 이제 똥오줌과 그 음식물 찌꺼기들 막 이런 거 막 섞여서 뒤엉켜 있을 텐데 복구가 될까? 아, 그죠. 라는 생각도 조금 드네요. 아무튼 이제 화이팅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신규 가상자산 추가 초기 5분 매수 주문 안내라고 떴습니다. 빗썸이에요. 빗썸이 이제는 이제 가상자산 추가 시 5분 후에 매수 주문 제한을 걸었습니다. 오. 그래서 신규 자산 추가 후 조기 5분간 매도 주문만 가능하며 매수 주문은 제한이 됩니다. 라고 해서 네네네. 이제 이렇게 우리는 받겠다. 그래서 우리는 짱짱맨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업비트는 2018년 3년 전에 그 최신 기술처럼 같아 보이지만 업비트는 옛날부터 했는데. 3년 전 맞죠? 3년 전에 도입한 걸 이제 가지고 아, 빗썸 일하잖아요. 일하는데 혼내면 어떡해. 3년 만에 일했잖아. 잘했다 야. 아, 잘했다, 야. 아, 좋은 잘했다, 거긴, 잘했다. 좋은 거긴 좋은 거예요. 근데 네네. 좀 남들에 비해서 많이 늦었다. 투자자보를 위해서는 조금 더 좀 괜찮긴 한 건데 네. 이제 3년 전 아무튼 이렇게 업데이트가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업비트는 3년 전부터 진행을 해왔던 겁니다.